안녕하세요. IPS 전략부 김익현입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인데요. 마침 아는 행님도 24번째 시간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컨텐츠로 어떤 내용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한 결과 글로벌 주식 투자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환율에 대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주변에 해외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이 불었던 2020년과 21년에 해외 주식 투자 금액의 증가폭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이 테슬라였고 상위 탑10 종목도 모두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이처럼 해외 주식, 특히 관심이 높은 미국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환전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환차익이나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매 차익 이외에도 주식을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의 환율 차이가 투자 수익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달러원 환율 흐름에 대해 예측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환율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코로나19 이후의 달러원 환율 흐름을 간단히 되짚어보고 내년 환율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된 이후 달러원 환율은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작년 3월 달러원 환율은 1,300원 근처까지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 지출을 신속히 집행했고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0%대까지 인하하는 등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양적 완화에 적극 나서면서 글로벌 경제는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달러원 환율도 빠르게 안정화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는 블루웨이브가 실현되며 추가 재정부양책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며 글로벌 경제 회복에 대한 시장의 낙관적 전망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원화 강세가 가속화되었고 올해 1월 초 달러원 환율은 1,100원을 하회하며 2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며 추가 하락은 제한된 채 환율은 등락을 거듭하며 박스권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환율 급등의 기폭제가 되었던 6월 FOMC에서 연준은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대폭 상향하고 점도표상 2023년 말 금리 인상 횟수를 2회로 인상하는 등 매파적 스탠스를 나타냈습니다. 참고로 점도표는 FOMC 위원들의 정책금리 전망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 여파로 유동성 긴축 우려가 커졌고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순매도도 확대되었으며 달러원 환율도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9월 추석 연휴에 발생한 중국 부동산 개발 기업 헝다그룹의 디폴트 위기, 11월 미 연준의 테이퍼링 개시 결정 등 대외 리스크도 확대되며 환율은 장중 1,200원을 넘는 등 상승 압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만 11월 이후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순매수하기 시작했고 한국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며 추가 상승은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달러원 환율은 계속되는 대외 리스크에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이 환율의 상승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부터 세부 이슈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주 16일 새벽 미국의 12월 FOMC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연준은 테이퍼링 규모를 현재의 월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2배 늘리고 종료 시기는 내년 3월로 앞당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점도표상 2022년 기준금리 인상 횟수를 3회로 상향 조정했고 2023년 인상 횟수를 6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처럼 연준의 긴축 행보는 내년에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달러원 환율도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과거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당시 달러원 환율이 1,200원을 상향 돌파하며 강세 흐름을 보였던 경험이 있는데요. 특히 과거와 같이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연준에 비해 느리게 진행된다면 유로 대비 달러 강세가 가속화되고 원화 약세, 즉 달러원 환율 상승세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번 FOMC 기자회견에서
테이퍼링 종료 이후 첫 금리 인상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연준이 매파적 스탠스로 변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이슈는 중국발 불안 요인입니다. 중국은 2020년 기준으로 미국, 베트남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수출 시장 중 하나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이후 점유율이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 특히 달러원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2022년 중국 경제가 5% 내외의 중속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7%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했던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낮은 성장률인데요. 일부 글로벌 IB들은 이러한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에 대한 약세 압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들어 중국 정부는 지준율과 대출 우대 금리를 잇따라 인하하는 등 완화적 통화 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내수 촉진 및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위안화 강세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중국 관련 불안 요인들이 내년 달러원 환율의 하단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발견되어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재확산 여파로 봉쇄가 강화될 경우 국내외 경기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의 경우 지난 19일부터 전국적 봉쇄 조치를 시행했으며 영국도 런던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여 특별 조치를 발표하는 등 유럽 주요국들의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도 차트에서와 같이 국내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재확산과 봉쇄 조치 관련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달러원 환율의 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오미크론발 재확산에도 글로벌 백신 보급률이 높아지고 코로나19 치료제의 효능이 개선되면서 전 세계 사망률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봉쇄 조치가 점차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 확산 및 방역 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견조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우려에도 IMF는 내년도 전 세계 GDP 성장률이 4.9%를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정상화 및 대외 수요 회복은 전 세계 교역량을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비중이 높은 신흥국 경제 특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교역 확대는 원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에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교역량 회복과 함께 올해 한국 수출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국 수출은 전년 대비 24% 증가한 약 6,3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른 수입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도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도 4.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긍정적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에도 한국 경제는 긍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한국무역협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 수출은 지난해 대비 2% 증가한 약 6,5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다시 한번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수지 흑자도 지난해 대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간된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4.2%, 경제 성장률은 3.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경제는 내년에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같은 국내 경제의 긍정적 펀더멘털이 원화 가치를 지지해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국내 외환 수급도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며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사상 최고 수준인 약 4,700억 달러로서 세계 8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매월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2022년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약 5,4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3%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며 수출 기업들의 외화자금 유입이 크게 확대되었고 서학 개미들의 투자 대기성 자금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자 외화예금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특히 환율 상승을 기대한 수출 기업들이 원화 환전을 미루면서 기업들의 외화 예금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800억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업 외화 자금 증가 영향으로 환율 상승 시 기업들의 원화 환전 수요가 늘어나며 수출 기업 내고 물량의 외환 시장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양호한 외환 보유고와 기업들이 보유한 풍부한 달러 자금이 달러원 환율의 상승 압력을 상쇄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에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국내 증시에서 연초 이후 27조 원가량을 순매도하며 환율의 상승 압력을 확대시켰습니다. 그러나 국내 외화 조달 경로가 개선되며 특정 경로에서 자금이 유출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한 보전이 가능해졌는데요. 특히 채권 자금이 주요 공급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순매도액은 약 26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국내 채권 순매수액은 약 980억 달러를 기록하며 주식시장 유출액보다 더 많은 채권 자금이 유입되었으며 이러한 견조한 수급 흐름은 달러원 환율의 상승 압력을 일정 부분 상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유출입 변동성이 비교적 낮은 편인 채권 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점은 원화의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한편 내년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도 높아 국내 채권 자금 유입 추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년 달러원 환율은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미국 연준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긴축 정책 가속화,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글로벌 불확실성 등 대외 리스크의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달러원 환율은 일시적으로 1,200원을 상회할 수도 있겠으나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 및 외환 수급 등 긍정적 요인들이 환율의 상승 충격을 일정 부분 흡수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앞에서 보여드렸던 과거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에 달러원 환율 흐름을 참고할 때 1,200원대에서의 추가 상승 여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까지 2022년 달러원 환율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금융시장이 마찬가지겠지만 환율은 더더구나 예측보다는 변동성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응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환율 전망이 여러분들의 해외 주식 투자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2년 이민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